여기 인스턴트 믹스 커피는 전통 이탈리아 커피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 값싼 제품이라고 외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카페 발렌티 2대 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르투로 발렌티예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다크 브라운 머리를 늘 뒤로 묶고 다니죠. 카페에서 일할 때는 항상 작업용 앞치마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깊은 눈과 날카로운 코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날 제 얼굴은 심각해 보였는데 그건 항상 일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화난 듯한 쉬익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마치 거의 텅 빈 우리 카페의 증기를 내뿜으며 저를 놀리는 것 같았죠. 앞치마에 손을 닿고 얼굴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의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카페 발렌티는 죽어가고 있었죠. 아르투로, 내 말 듣고 있어? 우리 회계사인 니콜라가 우리 사이에 노인 종이를 펜으로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의 부드러운 말투가 저를 짜증나게 하고 있었죠. 친절하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광장 건너편에 새 체인 카페가 생긴 이후로 들어오는 돈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 제가 말했어요. 그가 상황을 실제보다 좋게 말하기 전에 끊어버렸죠. 내가 직접 숫자를 봤으니까. 오후 햇살이 우리 오래된 창문을 통해 비춰들고 있었어요. 한때 밀라노 사람들이 대대로 찾아와 제 할아버지 지오반니의 유명한 에스프레소를 마시던 빈 테이블들을 비추고 있었죠. 이제 그들은 모두 달콤한 시럽과 멋진 장식이 있는 트렌디한 가게로 가고 있었어요. 1953년 한국전쟁에서 돌아온 후 할아버지가 설치한 낡은 나무 카운터를 손으로 쓰다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죠.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지오반니.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 의료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주석컵을 들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건 부상당한 군인들을 돌보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을 깨어있게 해준 인스턴트 커피였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리는 한 달 남았어. 몇 안 남은 직원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손이 약간 떨리는 우리의 노련한 커피 장인 바르톨로와 여전히 기적을 믿는 쾌활한 서버 벨리니에게요. 한 달 안에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거나 아니면 할아버지가 일군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날 저녁 문을 잠그고 있을 때 2명의 젊은 아시아인이 우리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여자의 반짝이는 눈이 진심 어린 관심으로 제 눈과 마주쳤고 저는 문을 닫았음에도 그들을 안으로 초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아예요. 그리고 이쪽은 민준이에요. 그녀가 살짝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희는 밀라노 대학에서 공부하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에요. 당신의 카페가 우리나라와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민준이 세련된 안경을 고쳤으며 덧붙였어요. 저희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원이에요. 특별히 당신의 카페를 찾고 있었어요. 예의상 우리 집 에스프레소를 대접했어요. 사실 카페를 구하기 위한 계획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요. 그들이 마시는 동안 정아의 얼굴에 모든 것을 바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당신이 흥미롭게 생각할 만한 것이 있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은색 봉지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믹스 커피인데 인스턴트지만 독특한 문화와 맛이 있어요. 전쟁 중에 당신 할아버지가 마셨을 법한 것과 비슷하지만 지금은 더 나아졌죠? 저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인스턴트 커피, 그게 전통적인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바를 구할 거라고 생각해. 민준이 차분하게 봉지 하나를 열어 뜨거운 물에 타고 있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에서 이것은 실용적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이걸 정이라고 부르죠. 풍부한 향기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실망할 것을 예상하며 마지못해 한 모금 마셨죠. 대신 할아버지의 이야기들이 물밀듯 떠오르고 있었어요. 함께 겪은 어려움, 문화를 넘어선 연결, 필요해서 태어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요. 이건 색달라. 제가 인정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가능성들이 떠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손님들은 최고를 기대해. 그들은 전통을 기대하고 있어. 때로는 정화가 어떻게든 제 직업적 방패를 뚫고 들어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전통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언가의 불꽃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침까지 한국 커피 문화를 조사하며 머릿속으로 전략과 비용, 마케팅 각도를 그려보고 있었죠. 해가 뜰 때쯤 카페 발렌티를 구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실패가 될 계획을 작성했어요. 어느 쪽이든 싸우지 않고 포기하긴 싫었어요. 일찍 할아버지께 전화했어요. 90세의 나이에도 카페의 중요한 결정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말씀이 최종 결정이었죠. 그가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가 졸린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오늘 꼭 얘기 드릴 게 있어요. 카페를 구할 아이디어가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니? 그가 즉시 의심스러워했어요. 할아버지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새로운 종류의 커피예요. 할아버지의 한국 시절을 기리는 거예요.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10시에 와. 얘기하자. 아침 내내 계획을 설명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모든 연구와 숫자를 깔끔한 페이지에 정리했죠. 심지어 제가 상상하는 한국 이탈리아 퓨전 커피의 작은 테스트 배치도 만들었어요. 맛이 괜찮았어요. 전통적이진 않지만 흥미로웠죠. 정확히 10시에 할아버지 문을 두드렸어요. 그가 천천히 문을 열었고 흰머리는 말끔히 빗어넘기고 주름진 얼굴은 친절해 보였어요. 아파트에서는 항상 그랬듯이 커피콩과 오래된 책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그 대단한 아이디어를 보여주렴. 그가 저를 작은 부엌 테이블로 이끌며 말했어요.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이탈리아 커피 전문성과 한국 믹스 커피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새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의 역사와 연결되는지요. 할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어요. 제 설명이 끝나자 그는 책장으로 걸어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고 있었어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사진을 가리켰죠. 할아버지와 한국 아이들이 커피 배급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지. 그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나누었단다. 숨을 참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승인은 모든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넌 젊었을 때의 나와 같구나. 그가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실패하기엔 너무 고집이 세지. 그가 제 계획이 담긴 종이를 톡톡 두드렸어요. 이 모든 걸 다 이해하진 못하겠다. 하지만 용기는 이해한다. 내 아이디어를 시도해보렴. 아르투로. 내가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지 보여다오. 카페로 돌아오는 길에 두렵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했어요. 계획이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었죠. 단골 손님들이 싫어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희망이었죠. 새로운 에너지로 카페 문을 열었어요. 바르톨로와 벨리니가 제 걸음걸이의 결의에 놀라며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우리 새로운 것을 시도할 거야. 제가 발표했어요. 이탈리아 전통과 한국의 혁신을 결합한 무언가를. 잘 될까요? 벨리니가 물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린 시도도 않고 실패하기엔 너무 고집이 세. 창밖으로 밀라노는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 작은 카페 안에서 혁명이 시작되려 한다는 걸 알지 못한 채로요. 아침 햇살이 카페 발렌티의 창문을 통해 비춰들고 있었어요. 한국 이탈리아 퓨전 커피를 실험하는 첫날을 준비하고 있었죠. 제 손은 빠르게 움직이며 컵을 정리하고 재료를 측정하고 새로운 창작물을 위한 카페의 작은 구석을 세팅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걸 할 거야. 아르투로 바르톨로가 물었어요. 그의 늙은 손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닦으며 약간 떨리고 있었죠. 그는 40년 동안 여기서 일해왔고 커피를 만드는 단 한 가지 방법, 전통적인 이탈리아 방식만 알고 있었어요. 아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문을 닫게 될 거야. 문이 익숙한 삐걱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할아버지 지오반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오고 계셨죠. 흰머리와 주름진 얼굴이 진한 파란색 스웨터와 대비되고 있었어요. 9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거의 매일 카페에 오셨죠. 그래서 오늘이 내가 모든 걸 바꾸는 날이구나. 그가 우리의 준비를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화난 것이 아니라 그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퓨전 커피를 위해 꾸민 구석을 보여드렸어요. 모든 걸 바꾸는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저 한 구석, 하나의 새로운 선택지일 뿐이에요. 전통 에스프레소는 여전히 우리의 주력 상품이 될 거예요. 할아버지는 사진이 걸린 벽으로 걸어가 한국전쟁 시절 사진 앞에 멈춰 서셨어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죠. 어떤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을 지나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정화와 민준이 정확히 9시에 도착했어요. 한국 커피 봉지들과 몇 가지 장식품이 든 가방을 들고 왔죠. 정화의 짧은 머리가 카페로 들어설 때 신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세련된 안경 뒤로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뒤를 따르고 있었죠. 필요한 모든 걸 가져왔어요. 정화가 발표했어요. 그녀의 밝은 에너지가 조용한 카페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리고 손님들을 위한 한국 커피 문화를 설명하는 포스터도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전쟁 중 이탈리아와 한국의 연결에 관한 정보 카드도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역사에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주는 3가지 옵션이 있는 간단한 메뉴를 만들었죠. 서울 클래식 대부분 한국 스타일, 밀라노 퓨전 더 이탈리아적인, 그리고
할아버지의 기억 전쟁 시절 커피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개선된 정화는 작은 한국과 이탈리아 국기와 두 나라의 사진으로 구석을 꾸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소 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가 승인하는지 반대하는지 알 수 없었죠. 10시에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이었어요. 수년 동안 카페 발렌티를 찾아온 동네 노인들이었죠. 그들은 우리의 새로운 코너를 보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로시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녀는 20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에스프레소를 주문해 오셨죠. 가능한 한 간단하게 새로운 실험을 설명했어요.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젓고 대신 평소처럼 에스프레소를 주문했어요. 3명의 다른 단골 손님들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쯤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우리의 퓨전 커피를 시도하지 않았거든요. 이 실험으로 이미 얼마나 많은 돈을 잃고 있는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대학생 무리가 들어왔어요.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다가 컬러풀한 간판이 있는 퓨전 커피 코너에서 시선이 멈추고 있었어요. 에스프레소 티 서울이 뭐예요? 그들 중 한 명이 우리 메인 간판을 읽으며 물었어요. 정화가 밝은 미소로 앞으로 나섰어요. 문화 퓨전 커피예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예요.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 명씩 우리 퓨전 커피의 다른 버전을 주문하고 있었죠. 그들이 첫 모금을 마실 때 숨을 참고 기다렸어요. 이거 사실 정말 맛있네요. 안경을 쓴 여학생이 말했어요. 다르지만 맛있어요. 할아버지의 기억은 흥미로운 풍미가 있어요. 그녀의 친구가 덧붙였어요. 달콤하면서도 여전히 강해요. 오후 내내 더 많은 학생들이 도착했어요. 독특한 한국 이탈리아 커피 경험에 대한 친구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이끌려 온 거였죠. 우리의 작은 코너는 바빠졌지만 전통 에스프레소 쪽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몇 시간 후 그는 천천히 일어나 퓨전 코너로 걸어오셨죠. 사람들이 그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자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모두 그가 설립자 카페 발렌티의 심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나 맛봐도 될까?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할아버지의 기억 말이야. 그를 위해 특별 블렌드를 준비하는 동안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진실의 순간이었죠. 만약 할아버지가 공개적으로 거부한다면 우리의 실험은 실패할 거였으니까요. 그가 컵을 들고 천천히 마셨어요.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죠. 카페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나에게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군. 그가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전 일들을 회상하고 있는 것처럼요. 맛뿐만 아니라 느낌도 말이야. 그는 정아와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에서 가장 추운 날들에 우리는 이런 커피를 나누곤 했지. 이탈리아 기준으로는 좋은 커피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서로를 연결해 주었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는 민준의 한국에서의 이탈리아 의료팀에 관한 정보 카드 하나를 집어들고 사진이 걸린 벽으로 걸어갔죠. 전쟁 사진 옆에 그 카드를 놓았어요. 역사는 과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창조하는 것에서 계속되고 있지. 카페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의 가장 전통적인 손님인 로시 할머니가 일어서고 있었어요. 나도 하나 마셔볼게. 그녀가 선언했어요. 밀라노 퓨전으로. 이제 궁금해졌거든. 한 명씩 다른 단골 손님들도 그녀를 따랐어요. 모두가 새 커피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기꺼이 시도해보려고 했죠. 몇몇은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고 정아는 열정적으로 대답하고 있었어요. 마감 시간이 되자 우리는 37잔의 퓨전 커피를 제공했어요. 아직 카페를 구하기에 충분하진 않았지만 시작이었죠. 정리하는 동안 할아버지가 구석에서 민준과 조용히 대화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들은 오래된 사진들을 보며 할아버지가 한국에서의 시간에 대해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죠. 민준은 주의 깊게 듣고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정의 의미예요. 제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정화가 말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죠. 당신 할아버지는 한국어 단어를 몰라도 이걸 이해하고 계세요. 그날 밤 오늘의 숫자로 재정 전망을 업데이트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돈을 잃고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약간 덜했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기회를 얻을지도 몰랐어요. 내일을 위한 노트와 계획을 살펴봤어요. 밀라노 퓨전 레시피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이탈리아 손님들에게는 너무 달았거든요. 역사에 대한 정보도 더 추가해야 했고요. 그리고 아마도 커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작은 음식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이탈리아와 한국 맛을 결합한 무언가를요.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단지 생존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과거를 기리면서 미래를 위한 무언가를 창조하는 전통 간의 다리를 생각하고 있었죠. 입술의 가능성의 맛을 느끼며 잠이 들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겠지만 오늘 우리는 카페 발렌티를 구할지도 모르는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한국 이탈리아 커피 실험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어요. 카페 발렌티의 작은 구석이 커졌죠. 이제는 카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특별한 에스프레소 디 서울 음료를 시도하러 오고 있었어요. 카운터 뒤에 서서 다양한 손님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든 대학생들, 가이드북을 든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 심지어 이제는 가끔 전통 에스프레소 대신 퓨전 커피를 주문하는 충성스러운 연세 드신 손님들도 있었죠. 컵이 더 필요해요. 정아가 그녀의 쾌활한 에너지와 함께 내 옆을 지나가며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그녀의 짧은 머리는 이탈리아 국기핀으로 고정되어 있었죠. 손님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 작은 터치였어요. 민주는 퓨전 스테이션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며 방문객 그룹에게 다양한 옵션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서울 클래식은 더 달콤하고 밀라노 퓨전은 이탈리아인들이 선호하는 에스프레소의 쓴맛이 더 강해요. 그가 차분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죠. 우리의 3가지 옵션은 각기 다른 이유로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서울 클래식은 달콤한 음료를 좋아하는 젊은 손님들에게 사랑받고 있었고, 밀라노 퓨전은 여전히 익숙한 이탈리아 커피 맛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었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기억은 풍부하고 독특한 맛을 즐기는 연세 드신 손님들에게 놀랍게도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소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는 여전히 우리의 실험을 완전히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막지도 않으셨죠. 가끔 누군가가 우리의 퓨전 커피를 즐길 때 미소 짓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곤 했어요. 아르투로, 이거 봤어? 바르톨로가 신문을 건네주고 있었어요. 동양과 서양의 만남 밀라노의 커피 혁명이라는 제목의 우리 카페에 관한 작은 기사가 있었죠. 그것을 읽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지역의 가족 경영 에스프레소 바인 카페 발렌티가 이탈리아와 한국 커피, 전통의 혁신적인 퓨전으로 밀라노를 놀라게 했다. 이 독특한 시도는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고 문화 교류에 관한 대화를 촉발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관심, 홍보, 새로운 고객들. 이것이 어떻게 방문객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지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죠.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문에서 들려오는 큰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이탈리아 커피 전통이 죽어가는 곳인가. 비싼 정장에 빨간 나비 넥타이를 맨 키 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즉시 그를 알아봤죠. 벨리니 교수, 밀라노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평론가였어요. 그의 리뷰는 카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죠. 직접 이 한국 이탈리아 괴물을 보러 왔소. 그가 큰 소리로 발표했어요.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이 구경하려고 돌아보고 있었죠. 걱정으로 배가 조여들었어요. 벨리니는 전통 에스프레소 쪽은 무시한 채 곧장 우리 퓨전 카운터로 걸어갔어요. 이 실험을 설명해 보시오. 그가 우리 메뉴를 손으로 가리키며 요구했어요. 앞으로 나서서 우리의 창작물을 변호할 준비를 했는데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일어나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계셨어요. 벨리니, 이 늙은 말썽꾸나. 할아버지가 몇 년 만에 들어보는 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 맛보기도 전에 판단하게 되었나? 벨리니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치켜 올라갔어요. 지오반니, 당신이 이런 현대화를 승인했다는 걸 몰랐소. 할아버지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사진이 걸린 벽을 가리켰죠. 특히 이제 옆에 정보 카드가 있는 한국전쟁 사진들을요. 우리는 모두 시간에 따라 변하는 법이지. 그가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비판하기 전에 한번 맛보게. 벨리니는 불편해 보였지만 자리에 앉았어요. 좋아. 3가지 버전을 모두 시도해보지. 이 퓨전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 다음 15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이었어요. 벨리니가 각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메모를 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어요. 카페의 모든 손님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그가 펜을 내려놓았어요. 서울 클래식은 진정한 커피치고는 너무 달다. 밀라노 퓨전은 괜찮군. 그가 마지막 컵 전에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기억은 독특한 무언가가 있어. 전통적이진 않지만 그것은 영혼이 있군. 그가 일어나 전체 카페에 말했어요. 이 실험은 정통적이지 않아. 수세대 동안 이탈리아 커피를 정의해온 규칙을 깨고 있지.
그가 극적으로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커피 문화는 항상 진화해왔어. 터키인에서 이탈리아인까지, 에스프레소에서 카푸치노까지 변하는 전통의 일부이지. 카페가 대화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일부 손님들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큰 소리로 논쟁하고 있었죠. 하지만 모두가 참여하고 흥분하고 우리 커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벨리니는 한마디도 더하지 않고 떠났지만 그의 방문의 영향은 남아있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몇 달 만에 가장 많은 손님을 맞이했어요. 유명한 평론가의 방문 소식이 빠르게 퍼졌죠. 사람들은 단지 논란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은 바로 그때 재앙이 닥쳤어요. 카페 뒤쪽에서 끔찍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증기가 분출되고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오래된 에스프레소 머신이 완전히 고장 난 거였죠. 모두 뒤로 물러서세요. 물과 전원을 끄려고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바르톨로가 슬픈 표정으로 기계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상태가 안 좋아. 아르투로. 아주 안 좋아. 이 모델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 부품을 찾을 수 있다 해도 비쌀 거야. 머릿속으로 빠르게 비용을 계산했어요. 기계를 수리하는데 3,000에서 4,000 유로가 들 수 있었어요. 우리는 매출이 개선되었음에도 그런 돈이 없었죠. 이제 어떻게 해요? 벨리니가 에스프레소 스테이션 없이 길을 잃은 듯 물었어요. 카페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것은 중요한 순간이었죠. 전통 에스프레소 머신 없이는 수십 년 동안 우리의 기반이 되어온 커피를 제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수리하면 파산할 수도 있었죠. 할아버지가 고장난 기계로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작별을 고하듯 주름진 손을 기계 위에 올려놓고 계셨어요. 한국에서 그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진 것으로 일했어. 장비가 고장나면 우리는 적응했지.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아마도 이것은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 아르투로. 아마도 새로운 길에 완전히 전념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르지. 그가 제안하는 바를 이해했어요. 위험하고 급진적인 일이었죠. 카페 발렌티를 전통 에스프레소 바에서 완전히 우리의 퓨전 콘셉트로 변신시키는 것. 제 두뇌의 논리적인 부분이 빠르게 위험과 이점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퓨전 스테이션을 메인 카운터로 옮길 수 있어요. 민준이 실용적으로 제안했어요. 작업 흐름을 더 효율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방식으로요. 그리고 저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 디스플레이를 더 만들 수 있어요. 정아가 열정적으로 덧붙였어요. 단순한 커피가 아닌 완전한 경험으로 만들어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묵묵히 축복을 구했어요. 그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결정됐어. 우리 팀에게 발표했어요. 내일부터 카페 발렌티는 완전히 변신합니다. 우리는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시킴으로써 전통을 기릴 거예요. 그날 밤늦게까지 일하며 카페 전체를 재배치하고 있었어요. 퓨전 스테이션을 메인 카운터로 옮기고 새로운 간판을 만들고 이탈리아 한국 역사에 대한 더 많은 디스플레이를 설치했죠. 고장난 에스프레소 머신은 과거의 기념물로 남아 사진과 역사 이야기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기능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목적이 있었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상기시켜주는 것이요. 지치고 흥분된 상태로 카페 문을 잠그며 공기 중에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거였죠. 아마도 몇몇 화난 전통적인 손님들, 어쩌면 벨리니 같은 더 많은 평론가들이요.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신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었죠. 제 가족의 이탈리아 유산과 할아버지가 수년 전에 형성했던 한국과의 연결을 모두 기리는 무언가를요. 카페 발렌티의 미래는 과거와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대담한 실험 덕분에 미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죠. 밀라노 커피 축제는 도시 중심을 마법 같은 커피의 세계로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제가 둘러보는 곳마다 반짝이는 에스프레소 머신들이 눈에 들어오고 바리스타들은 아름다운 디자인들을 커피 위에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스는 달랐어요. 한쪽은 한국의 모임 장소처럼 다른 쪽은 이탈리아 커피바처럼 꾸몄고 가운데는 두 스타일을 섞는 공간이었죠. 이게 대체 뭐지요? 로렌조 비안키 심사위원장이 물었어요. 이건 에스프레소 디 서울입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대답했어요. 전쟁 중에 이탈리아 의사들과 한국 의료진들이 커피를 나누던 순간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 축제는 이탈리아 커피 전통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도요. 저는 대답했어요. 저희가 참가한 부문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가 걸어가는 동안 다른 경쟁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카페 모데르노는 근처에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차려놓고 바리스타들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들 쇼는 정말 인상적하네요. 민준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 커피에는 마음이 없어요. 정아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몇몇 방문객들은 우리 부스를 그냥 지나쳤지만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왔어요. 특히 제 할아버지 지오반니가 전쟁 이야기를 들려줄 때 많은 관심을 받았죠. 저녁에 저는 할아버지가 한 나이 든 한국인 남성과 대화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르투로 할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이분은 박 박사님이야. 전쟁 중에 의대생이었는데 우리는 같은 병원에서 일했었단다.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 할아버지는 많은 생명을 구했어. 그분이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끔찍한 커피도 만들었지. 그분의 눈가에 행복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박 박사님은 우리의 할아버지의 기억, 블렌드를 맛보셨어요. 이건 중요한 무언가를 담아내고 있군. 단지 맛뿐만 아니라 그 시절의 느낌까지. 그날 밤 저는 계획을 바꿨어요. 정아 씨가 가르쳐주고 있던 정치인이라는 감정적 연결에 더 집중하기로 했죠. 둘째 날 심사단이 도착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저는 벨리니가 그들 중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컨셉을 보여주세요. 그가 말했어요. 민준 씨는 기술적인 부분을, 정아 씨는 문화적 의미를 설명했고 저는 이탈리아의 품질 기준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효율성과 공동체 정신을 어떻게 더했는지 보여주었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에스프레소는 어디에 있나요? 한 심사위원이 물었어요. 기초에 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버리기보다는 번역했을 뿐입니다. 오후가 되자 축제장은 매우 붐비기 시작했어요. 카페 발렌티에 논란이 많은 퓨전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재앙이 닥쳤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커피를 원하다 보니 물 여과 시스템이 고장났어요. 민준 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고 저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우리 커피의 품질이 떨어졌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나 보네요. 카페 모데르노의 바리스타가 비웃었어요. 바로 그때 바르톨로가 앞으로 나섰어요. 내가 고칠 수 있어.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지팡이에 의지하며 제게 다가오셨어요. 아르투로, 너는 너무 열심히 노력한 나머지 우리가 왜 커피를 제공하는지를 잊고 있구나. 우리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저는 말했어요.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 순간을 만들기 위해 커피를 제공하는 거야. 그 연결이 없어진다면 커피를 만드는데 30초가 걸리든 3분이 걸리든 상관없어. 그의 말이 제게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커피는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여과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천천히 하기로 했어요. 저는 각 사람에게 그들과 커피의 연결고리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정아 씨는 한국 학생들이 믹스 커피를 나누며 우정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준 씨는 고객의 대답을 바탕으로 각 서빙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최종 판결은 셋째 날에 내려졌어요. 3위 카페 모데르노 자동화 아트 시리즈로요. 2위는 카페 발렌티의 에스프레소 디 서울. 두 전통을 모두 존중하는 문화적 퓨전으로요. 제가 인증서를 받고 있을 때 벨리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 할아버지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 카페에서요. 지금 우리가 카페 발렌티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지오반니 할아버지는 우리의 카운터 뒤에 서서 전통적인 에스프레소를 제공하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내가 전화를 좀 했어. 할아버지가 윙크하며 말씀하셨어요. 오랜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지. 박 박사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는 너희 카페가 두 전통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해. 한국식 방법의 효율성과 이탈리아 에스프레소의 예술성을. 우리 카페가 재구성되어 있었어요. 전통적인 에스프레소 스테이션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우리의 퓨전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은 당신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감명받았습니다. 벨리니가 설명했어요. 당신은 기술적 퓨전으로 시작했지만 문화적 연결로 끝냈죠. 지오반니 할아버지는 우리의 퓨전 블렌드를 제게 건네주셨어요. 한국에서 나는 생존이 때때로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배웠단다. 하지만 이곳 집에서 나는 마음이 없는 변화는 그저 새로움일 뿐임을 기억했어. 너는 그 균형을 찾았구나, 아르투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우리의 미래를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카페는 독특한 무언가로 진화하고 있었어요. 효율성이 예술성을 만나는 곳, 전통들이 서로를 보완하는 곳이었죠. 그날 저녁
우리 작은 팀은 함께 마지막 한 잔의 커피를 나누고 있었어요. 바르톨로가 자신의 컵을 들었어요. 오래된 기술과 새로운 표현에 이탈리아의 깊이와 한국의 연결에 정아 씨가 덧붙였어요. 계산과 직관에 민준 씨도 한마디 보탰어요. 지오반니 할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 내 손자에게 전통을 진정으로 이해함으로써 그것에 도전할 용기를 가진 저는 카페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오래된 나무 카운터, 새로운 설정, 저의 유산과 우리의 미래를 모두 대표하는 얼굴들을 에스프레소 디 서울에 저는 말했어요. 한 잔씩 계속해서 사람들을 함께 모아내길. 바깥에서는 밀라노가 저녁의 리듬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우리가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요. 전통을 미래로 확장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들.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적 연결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었죠.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아르투로 발렌티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